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마이너스 0.79% 하락, 코스닥은 마이너스 1.59% 하락 마감을 하면서 기대와는 다르게 오늘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제가 이제 2023년 초부터 시장의 어느 정도의 바닥을 좀 예측을 했던 부분이 잘 맞아 들어갔고, 지금까지 장장 한 8개월, 9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시장의 상승 방향성에 대해서 방향이 좀 이렇게 꺾일 것 같다라는 멘트를 드린 적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시장이 너무 과열이다, 좀 리스크 관리하자, 이런 멘트는 드렸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상승장에 대한 추세는 유지한다라는 멘트 계속 드리다가, 이날이었던가 방송에서 제가 한번, 뭔가 좀 시장 분위기가 싸하다,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제가 방송 2023년 들어서 어떻게 보면 거의 처음으로 조금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는 확신을 할 수가 없는 좀 진통 구간에 들어섰다. 여기서 뭐 잡고 돌아 나갈지 꺾일지 조금 확신할 수가 없다라는 멘트를 좀 드렸고, 그리고 나서 어제까지의 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구간 안에서 이렇게 되면 좀 바닥을 잡아가나, 좀 메이저 세력들이 뭐 2차 전지 좀 빼면서 로봇이랑 반도체 AI 올리는, 그러니까 섹터 순환매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기서 이렇게 밀 생각보다는 어느 정도 이 정도 구간 안에서 바닥을 잡고 돌아 나갈 생각인가라는 생각을 좀 제가 했죠. 그렇던 배경에는 미국 증시가 여기서 무너지기보다는 이런 구간 안에서 좀 단기적으로 추세를 돌리는 모양새로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진통 구간은 겪겠지만 바닥을 좀 잡아갈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어제도 미국 증시가 좀 잘 올라줬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CPI 발표 후에 또 시장 미국 증시가 어떻게 흐름을 이어갈지는 모르겠지만 21선 잘 올라타 놓고 다시 한번 전고점을 트라이하러 가는 모습으로 간다면 우리 증시도 여기서 뭐 급격하게 방향성을 꺾기보다는 뭐 요 정도 구간 안에서 그래도 좀 이렇게 서서히 방향 탐색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오늘 일단은 굉장히 시장의 질 자체가 안 좋았습니다. 마이너스 1.59% 1.59% 하락을 했는데, 오늘 관심 종목을 보시면 오늘 시장 체감으로는 한 2% 이상 떨어졌다라고 봐도 될 만큼 굉장히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았습니다. 특히나 어제 이제 로봇주들은 제가 고점 가능성이 높다라는 멘트 좀 드렸었는데요. 큰 폭의 좀 하락이 나왔고, 이제 로봇주가 빠진 자리를 다른 뭐 섹터나 테마가 강하게 좀 메워주기보다는 오늘 전체적으로 일부 제약바이오 종목을 제외하면 굉장히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은 하루였다. 그래서 저희 이제 뭐 리딩만 같은 경우에도 오늘까지 해서 비중을 뭐 한 거의 이제 절반 가까이 줄여놨거든요. 여기서 21선을 일단 이탈을 했고, 기준선까지 만약에 이탈 900포인트를 오늘 이제 종가상으로는 이탈을 했는데요. 내일 빠르게 회복을 좀 해주지 못한다라고 하고, 못한다면 또다시 이런 식으로 흘러내린다라고 하면은 121선까지는 열어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121선을 이탈한다 그러면은 23년 1월 달에 돌파한 이후에 단 한 번도 121선을 이탈한 적은 없었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탈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굉장히 조금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13일 날 발표가 된 CPI 발표 후에 미국 증시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따라서 우리 증시도 뭐 방향성을 좀 잡지 않겠느냐 싶고요. 사실 이번 이제 CPI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컨센서스가 한 3.6%여서 전월비 이제 반등할 걸로 시장이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각에서는 CPI보다 이제 뭐 코어 CPI를 기대하는 부분이 좀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CPI 발표 나오고 코어 CPI, 그 다음에 20일 날 FOMC 회의까지 겪고 나면 이제 9월 거의 이제 한 20일 넘어가는 이제 말 정도에서 우리 증시는 또 추석 연휴라는 또 이벤트를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9월까지는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서 9월 넘어서 이제 10월
달 들어서 이제 시장 분위기가 좀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오늘 정리를 하자면 9월 말까지는 시장은 크게 재미가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일단은 우리 증시만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벤트라고 해야 될 부분이, 예전에 우리 LG에너지 솔루션 상장을 앞두고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이 수급을 다 빨아먹은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LG에너지 솔루션 상장이 2022년 1월 20 며칠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2022년 1월 27일이었죠. 그러면 지수를 한번 보죠. 일단 코스피로 한번 볼까요? 예. 2022년 1월 27일이 정확히 딱 이날이거든요. 예. LG에너지 솔루션 상장과 함께 지수가 급반등을 좀 했던 적이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LG에너지 솔루션 블랙홀에 의해서 지수가 굉장히 안 좋았다가 상장을 하면서 반등이 어느 정도 이제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혹시 시장의 어떤 주도 테마 혹은 섹터가 힘이 없이 이런 식으로 하락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이 예전에 우리 이제 LG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시장이 한번 안 좋았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비는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일반 공모가 9월 21일이거든요. 21일, 22일 요때 이제 일정 맞춰가지고 이제 뭐 로봇주들은 어느 정도 반등도 나오고 좀 할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건 두산 로보틱스라는 큰 대여가 상장하는 10월 5일 전까지는 조금 시장 분위기가 어찌될지 참 좀 난감하다 이런 생각이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추석 연휴도 앞두고 있고 9월은 우리가 항상 보면은 시장이 좀 안 좋다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9월 말 두산 로보틱스 상장일 전까지는 조금 시장 분위기가 어수선할 수 있다라는 점 기억을 우리가 하면서 9월 말까지 최대한 좀 뭐 수익보다는 잃지 않기 위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그런 매매를 좀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종목들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야, 이제는 뭐 시장을 주도했던 로봇, 그 다음에 뭐 AI, 뭐 반도체도 지금 이제 힘 빠진 지가 조금 됐죠. 며칠 됐죠. 로봇주들이 너무나도 시장을 지배했기 때문에 반도체도 좀 반짝하고 이제 죽는 과정에 있었고, 2차 전지는 뭐 이제 계속해서 안 좋은 상황이죠. 추세를 회복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일단 그래서 한 저번 주 그리고 저저번 주랑 저번 주까지 시장이 좀 괜찮을 때 있죠. 이때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올라오는 구간, 그리고 이 구간도 사실은 뭐 2차 전지 때문에 시장이 내리긴 했지만 섹터별로는 뭐 로봇, AI 쪽이 나쁘지 않았잖아요. 반도체까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요 정도 구간까지는 어떤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로봇이나 AI 관련주들을 충분히 뭐 달리는 말에 올라도 탈 수 있는 그런, 그래야 또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장이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시장을 주도했던 로봇, 뭐 AI, 반도체들이 전부 다 단기 이제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는 철저하게 눌림목, 하락하기만을 좀 기다리면서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그런 매매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대 관심 종목으로는 당연히 시장의 최대 주도주였던 레인보우 로보틱스고요. 얘가 이제 상한가 보내고 나서도 조정 없이 양봉으로 이렇게 계속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고점 찍고 이제 하락하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조정이 없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공략할 때는 어설픈 눌림에 괜히 따라 들어가면 안 됩니다. 반등이 크게 나오지가 않아요. 보시면 어제 또 여기서 아마 한 5일선 정도 됐을 건데요. 5일선 부분에서 한 4%, 오늘 뭐 오전에 한 5%, 6% 정도 두 번 정도 반등이 나왔으니까 5일선 반등은 이제 다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오늘 종가상 5일선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제 내일까지 음봉이 하나 정도 더 떨어지면 우리가 이제 뭐 종가 베팅을 한다든지 장중에 하락이 깊으면 좀 분할 매수 영역으로 들어간다든지 했을 때 요 구간 안에서는 충분히 먹을 구간을 줄 수 있는
매수 타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선 올라올 거니까요. 한 18만 원. 네, 이제 개파락하는 걸 좀 봐야 되겠죠. 시간에서 좀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개파락하고 얼마나 좀 하락이 나오는지 좀 지켜보면서 요 구간 안에서의 어떤 분할 매수 관점을 가지면 충분히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우리가 이제 눌림 매매할 때는 웬만하면 철저하게 대장주로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섹터 전체가 불을 내면서 이렇게 확 올라올 때는 뭐 종목 순환매가 돌면서 올라오기 때문에 좀 덜 오른 종목들 빨리빨리 찾아가지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거든요. 저도 이제 방송에서 로봇주들 아직 덜 오른 종목들 말씀드렸던 것도 거의 다 뭐 대부분 다 뭐 상한가도 가고 급등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하지만 이 하락한 구간에서의 눌림 매매를 할 때는 후발주들은 웬만하면 손대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혹은 그래도 이제 두산 로보틱스의 이제 상장을 앞두고, 그러니까 뭐 삼성 관련 로봇주로 대장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면 두산 관련 두산 로보틱스 관련 대장이 두산 뭐 우선주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두산 우선주가 좀 내일도 좀 이렇게 좀 깊게 좀 하락하면 이런 구간에서 공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그렇게 이제 거래 대금이 크게 터지는 종목은 또 아니기 때문에 뭔가 변동성이 좀 클 수는 있습니다. 오늘 반등이 살짝 나왔네요. 그래서 얘도 한 이렇게 5일선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음봉 떨어지고 5일선 부근이 온다라고 하면 이런 구간이 매수 타점은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랑은 다르게 거래 대금이 좀 적은 종목이기 때문에 윗구간에서 한 번에 그냥 털고 끝낼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 이렇게 좀 분할 매수를 너무 많이 하기보다는 한두 번 좀 하다가 반등 안 나오고 고꾸라지면 그냥 뭐 대응하는 쪽으로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거래 대금이 좀 이제 그래도 실린 종목은 두산이라서 두산이 차라리 뭐 난 좀 변동성 큰 거 싫고 뭔가 묵직하게 좀 천천히 가더라도 좀 안전하게 잡을 그런 매수 타점이 좀 필요해 하시는 분들은 두산 이렇게 한 5일선 타점 정도가 온다라고 하면은 공략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어찌됐건 저라면 뭐 무조건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어떤 눌림 뭐 공략을 좀 할 것 같고요. 로봇주들은 눌림을 좀 잡아보면 될 것 같은데, 지금 AI 관련주들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시세를 내다가 고점 구간 안에서 이렇게 낙폭이 크게 하락을 한 게 아니라 뭔가 좀 그건 이제 11선 아랫 구간에 다 있거든요. 11선을 깨고 하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눌림을 잡는다라고 하면 조금 더 깊은 자리까지 좀 기다려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솔트록스 같은 경우에는 21선도 깨버렸죠. 그래서 정말 아싸리 이 정도 구간까지 쭉 떨어져 가지고 이런 저점 구간, 이런 구간을 기다려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마음 AI도 첫 상한가 갔던 뭐 요 정도 구간 21선 이렇게 올라올 거니까요. 요 정도 타점을 한번 기다리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눌림할 때는 철저하게 시장 주도주의 어떤 애들로만 공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야, 얘는 진짜 반등도 없이 떨어져 버리네요. 그 다음에 루니 또 상한가 보내고 여기서 오늘 음봉이 길게 떨어졌는데요. 아마 11선이 이렇게 올라오면 이 정도 구간 안에서는 눌림 먹을 구간을 좀 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기준선이랑 요 정도. 여기서 정말 길게 본다라고 하면은 여기 전고점이었던 한 20만 원 타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시장 상황을 보면서 장이 좀 많이 안 좋다 싶으면은 타점을 하나 낮춰서 요 정도를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장이 괜찮다. 뭐 크게 그렇게 뭐 하락을 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면은 뭐 요 정도 타점을 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여기서 한번 두 번 정도 산다고 생각하고 접근을 할 수도 있겠고요. 뭐 의료 AI 쪽에서 대장은 루닛이었으니까요. 루닛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비만 치료제는 뭔가 다 이렇게 양봉을 올랐다가 하락을 하는 구간이 아니어가지고 조금 공략하기가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야, 아이센스도 신고가 한 번 정도는 그래도 뚫어주고 하락하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 뭐 시가 거의 고가 형태로 밀어버리는 모습 보면서 아, 얘도 맘먹고 밀어버리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아예 그냥 뭐 손을 대지 않았거든요. 오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장 느낌이 단기적으로 이제 많이 올라왔었던 주도 섹터 뭐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메이저 세력들이 터는 느낌이 강해서 아, 이거 분위기가 좀 많이 싸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옮겨갔던 곳이 뭐 그나마 좀 제약바이오 쪽에 수급이 들어왔던 것 같고 뭐 장 막판에 뭐 이제 테슬라 뉴스 있어가지고 뭐 자동차 부품주들이 움직이긴 했지만 얘네가 여기서 바닥권에서 이제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보기는 아직까지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얘네들도 그냥 뉴스에 의해서 좀 올랐던 부분이 아닌가 싶기 때문에 일단 지금으로서는 야, 시장에서 볼 만한 게 정말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에코프로도 장중에 반등이 좀 멋있게 나오는가 싶더니 다시 좀 꼬꾸라지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되면 얘도 121선까지는 또 봐야 되는 구간이 온 것 같고 야, 에코프로 BM도 121선에서는 반등이 저는 어느 정도 나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여기도 일단은 깨버린 모습이 왜냐면은 시세를 내기 시작하고 나서 정말 처음으로 121선에 닿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저는 반등은 그래도 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21선을 깨버리더라고요. 2차 전지도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포스코 DX는 이제 조심해야 되겠죠. 21선까지 아마 이런 식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고 2차 전지도 안 될 것 같고 자율주행도 오늘 뭐 뉴스 띄우고 팔아먹는 느낌이었고 로봇도 다음 뭐 두산 로보틱스 일반 공모 전까지는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기가 좀 힘들 것 같고 AI도 차트 완전히 다 깨져버렸고 야 시장에서 이렇게 되면 정말 매매할 게 이제는 많이 없다. 그나마 이제 반도체 쪽으로 오늘 장 중에 잠깐 수급이 좀 들어오는 듯한 모습이 있었는데 강하지 않았고 ARM 관련주들도 오늘 갭 띄우고 그냥 뭐 다 털어먹는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를 한마디로 딱 요약을 제가 해드리자면 그간에 뭐 세력들이 끌고 오던 종목들을 그냥 전부 다 좀 패대기 치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좀 강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나마 워낙 좀 오랫동안 소외받았었던 제약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좀 일단은 들어오는 모습이었고 제약바이오가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는 것 같다라는 말씀은 어저께 좀 방송에서 드리기는 했었고요. 그 가운데서 뭐 알테오젠이 오늘 뭐 이틀 연속 엄청나게 상승했네요. 박셀바이오도 슈팅이 크게 한번 나왔는데 야, 상한가가 거의 근처까지 터치하더니 반등도 없이 음전을 해버리면서 또 마감이 되어졌고 그러니까 오늘 뭐 오른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시세를 전혀 유지를 하지 못하고 뭐 상한가 닫았다가 쭉 빼버리고 이런 시장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제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장의 질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제약바이오 쪽도 최근에 뭐 이제 8월 9월 강했던 애들이 뭐 비만 치료제, 의료 AI, 뭐 의료 기기 이쪽을 우리가 보통 덩어리 큰 시총이 좀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애들은 거의 다 이제 임상이나 신약 관련 종목들이잖아요. 근데 이쪽이 굉장히 오랫동안 소외를 받고 의료기기, 뭐 의료 AI, 비만 치료제 이쪽이 제약바이오에서 강세를 보였다가 얘네가 이제 죽으면서 임상 뭐 이제 신약 관련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또 올라오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박셀바이오는 제가 몇 번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요날 상한가를 굉장히 강하게 보내놓고 나서 갭도 안 띄우고 뭔가 준비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좀 들었었죠. 그래서 9월 7일이랑 12일 날 두 번의 학회 발표 일정이 있기 때문에 요거 맞춰가지고 중간중간에 빼먹을 구석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멘트 좀 드렸었는데요. 중간중간에 뭐 반등 좀 많이 나왔었고 오늘 뭐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야 이렇게 해먹고 끝을 내네요. 일단은 뭐
어제도 말씀드렸던 뭐 HLB, 항상 뭐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움직일 때 HLB도 또 빠질 수가 없죠. 얘도 보면은 뭐 얘도 예전에 한번 방송에서 그런 멘트 드린 적은 있는데 HLB는 진짜 3만 원대 내려오면은 모아서 반등 나오면 팔고 한번 모아서 반등 나오면 팔고 뭐 이런 식으로 매매도 참 좋은 종목이다라는 멘트 좀 드렸었는데 얘도 죽을만 하면은 한번 올리고 죽을만 하면 한번 올리고 그러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 셀트리온 애들도 한번 올려주려나 하고 보고 있었는데 뭐 그렇게 또 좋은 모습도 아니었어요. 셀트리온 애들도. 헬스케어는 뭐 살짝 꺾였고 제약은 뭐 아직까진 괜찮고 한미 사이언스랑 뭐 한미 약품 애들도 바닥권에서 뭐 조금 들어 올려주는 모습은 있었는데 그 뭐 그렇게 또 강한 모습은 아니었고 아무튼 뭐 볼 게 참 없습니다. 볼 게 너무 없어서 아까 이제 시황 설명에서 좀 말씀드린 대로 저는 시장이 확실히 뭔가 분위기가 뭐 아래쪽이든 위쪽이든 확실히 좀 방향성을 잡거나 뭔가 좀 새로운 주도 섹터나 테마가 형성이 되거나 뭐 그러기 전까지는 뭐 아주 적극적으로 매매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주도 종목들 하락하는 구간에서 뭐 짧게 그냥 눌림 매매 정도 하면서 남은 9월 달은 좀 뭐 버텨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네요. 이제 9월 아직 중순도 안 됐는데 야 시장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걱정이 좀 많이 되네요. 네, 그럼 뭐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어제 오늘 약간 좀 아사리판 분위기였잖아요. 근데 시장 분위기가 좀 다시 잘 정돈될 때까지 몸 사리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